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지난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까지 4년간 4개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4개국어 어학 연수 계획을 시행하고 있을 때 마지막 행선지는 2023년도의 중국어 연수를 위한 대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적지 않은 사람들은 중국어 연수를 위해서라면 중국 대륙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지 왜 하필이면 대만이었을까라고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애초에 계획은 중국 대륙으로 가서 중국어 연수를 받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어 연수를 떠나가기 전에 행정수속을 알아보고자 한국에 있는 중국어 어학 연수 관련 유학원에 문의를 해보니까 중국 대륙에서는 어학 연수에 나이 제한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55세, 심지어 50세, 아무리 융통성을 발휘해봐야 60세 정도가 한계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라고 당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무슨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어학 공부를 위해서 어학 연수를 가고자 하는 것인데 무슨 나이 제한이 있을 수 있느냐. 정말 세계적으로도 그런 유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은 한국 기독교의 선교 사업과 연관된 것이라는 꽤 신빙성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견하면서 중국 지방이나 동남아에 가기 위한 일종의 전초기지로 중국 현지에 있는 어학원을 활용하는 사례가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행정당국에서 선교사들의 연령이 대부분 중장년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학원 등록을 선교사업의 일종의 징금 단위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한국에 있는 유학원 관계자들은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했든지 아니면은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기를 꺼려했든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이죠. 현실적으로 나이 때문에 중국 대륙으로 떠날 수 없게 되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꽤 난감해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대만이라는 차선책, 대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관련 기관에도 문의해보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보니까 정말 당연히 나이 제한도 없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무난하게 중국어 연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만으로 떠나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대만으로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위의 지인들 몇몇은 대만은 사투리가 심하다는 데 괜찮겠느냐. 대만에서 사용하는 한자는 중국 대륙에서 사용하는 한자와 꽤 다르다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대만에서 중국어를 공부해서 나중에 중국 대륙에서 중국어로 제대로 소통을 할 수 있겠느냐 등등의 걱정 어린 참견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전혀 또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도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차근차근 다양한 측면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은 사실 크기 자체는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크지 않은 섬나라입니다만 그 속에 있는 언어 지도는 생각만큼 간단하지를 않습니다. 대만에는 먼 옛날에는 원주민들이 있었죠. 그런데 원주민들의 특성상 하나의
통일된 언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흩어져 있는 부족마다 나름대로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일부 원주민 언어들은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남겨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주민 언어가 전부였던 대만에서 언어학적 변화가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네덜란드 통치 시기부터였습니다. 당시에 노동력이 부족한 네덜란드 통치 세력은 대만에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중국 대륙 내의 지역인 복건성, 중국어로는 푸지엔이라고 부르죠. 그 복건성에서 중국인들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또 이 네덜란드 세력을 물리치고 새롭게 들어선 정시 왕조를 열게 된 정성공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당시 중국 대륙에서는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설 때였습니다마는 이 정성공은 청나라에 반대하고 옛 명나라를 부흥시키자라는 기치 아래 대만에 자신의 세력의 근거지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청나라에 저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네덜란드 세력을 물리치고 다시 들어선 정시 왕조도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네덜란드 통치기간 정성공에 의해서 시작된 정시 왕조 이런 시기에 상당히 많은 수의 중국 대륙의 중국인들이 대만으로 유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중국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중국 표준어와는 상당히 다른, 전혀 다른 민남어라고 하는 언어였습니다. 이 민남어는 공식적으로는 중국 방언이라고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사투리와는 완전히 경우가 틀립니다. 아예 중국 표준어와는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서로 완전히 이해를 못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려면 중간에 전문 통역이 있어야 됩니다. 이럴 정도의 민남어가 오랫동안 대만의 주력 언어가 되었습니다. 정성공을 물리친 중국의 청나라 세력 기간도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 들어선 50년간의 일본 지배시대에서도 여전히 민남어가 대만을 대표하는 언어였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민남어를 사용했습니다. 배경이 복건성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다가 이런 대만의 언어학적 지형에 큰 변화를 만든 것은 중국 대륙에서의 공산당과 국민당의 내전이었습니다. 공산당과 국민당 간의 내전에서 결국 패퇴하게 된 국민당 세력이 장제서, 우리나라에서는 장제석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죠. 이 장제서가 이끄는 이 국민당 세력이 1949년에 쫓기다시피 해서 대만으로 도망왔습니다. 이 대만으로 도망온 국민당 세력이 거의 한 200만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시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대만으로 새롭게 유입된 인구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본래 대만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던 민남어와는 소통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에 문제를 느낀 장제서의 국민당 세력은 주민들에게 민남어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소통을 위해서 표준 중국어를 모두 다 사용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38년간 1987년에 비상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민남어 사용이 공식적으로는 금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가정 내에서는 사용을 다 했겠죠.
그러다가 1987년에 38년간의 오랜 기간의 비상계엄이 해제되면서 또 대만 현지인들의 정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민남어 사용이 공식적으로 허용이 되고 또 오히려 권장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표준 중국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95%가 넘는 상황이 되고만 대만에서는 민남어가 다시 옛날 같은 그런 위상을 차지하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런 민남어 외에도 복건성 주민들과 함께 유입이 되었던 객가인들이라고 또 있습니다. 객가인들은 옛날 한족에 해당되는 민족인데 말이죠. 이 객가인들도 그 인구 수도 그렇게 적지도 않고 또 경제적 파워가 꽤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객가어라는 언어도 그렇게 무시하지 못할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언어로 대만에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언어학적 지형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지하철 내의 안내 방송입니다. 대만에서의 지하철을 타면은 안내 방송이 여러 가지 언어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역시 표준 중국어고요. 두 번째는 영어입니다. 세 번째가 이야기 드린 민남어가 나오고 네 번째는 객가어로 설명을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많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싶은 목표로 관광객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으로도 중요 관광지에는 안내방송을 하고 또 최근에는 한국 관광객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역시 중요 관광지에 한국어 방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언어학적 지형, 언어학적 역사를 가진 대만에서 과연 어떻게 중국어 공부를 했고 또 소기의 성과를 얻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편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큰 감사를 드리고 구독을 통해서 앞으로도 자주 종종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